펀드입니다. 비주얼 브리핑 펀펀 강의 2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수 차익 잔고라는 게 뭐죠? 이런 제목인데요. 잔고죠, 그 잔고라는 개념이 차익 거래하고 약간 맞물려져서 살짝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익 거래는 먼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잔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익 거래란 먼저 이제 현물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선물 쪽을 갖다 가리고 현물을 지금 사신 분들이 보유 비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고 비용, 냉장고 비용, 보관 비용 이런 거를 다 지불하고도 나중에 미래의 시간이 됐을 때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적정한 어떤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적정 가격인데요. 그것은 수수료, 보관비 등을 포함한 그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00원에 샀다면 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1,200원 정도가 올라줘야 적절한, 그런 적절한 가격이다. 이것이 선물이 같이 거래되고 있을 때는 선물의 적절한 가격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의 미래의 이론가, 그것이 곧 선물의 적절한 이론가다.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콜라를 사신 분이 보관하고 그 다음에 사는데 들어가는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거를 200원으로 봤을 때 1,000원짜리 사신 분은 2달 후에는 적어도 1,200원이 되어줘야 적절하게 시장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된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0원에 산 게 1,200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동시에 2달 후 인도분 선물 가격은 1,200원이 적절한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익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적절한 1,200원이 아닌 가격이 왔을 때 차익 거래의 기회가 바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1,200원 선물 가격보다 1,200원보다 싸진다면 그것이 바로 매도 차익 거래, 현물을 기준으로 해서 싼 것은 선물은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평가되는 현물은 매도해 주는 것인데요. 왜 이 개념을 쓰느냐? 상대방의 두 가지 거래 상품이 있을 때 한쪽이 싸다고 느껴졌을 때 이것을 확정시키기 위해 반대편에 있는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매도해 주는 것입니다. 꼭 비싸다고 하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매도 차익이고 매수가 그 반대인데 요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매수는 적정가가 1,200원인데 지금 선물이 1,5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물은 고평가, 즉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비싼 것을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은 매도하고 그 매도한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반대 현물 거래가 되는 반대 시장에 가서 현물은 바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우리는 차익, 무위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런 무위험 차익이 생기는 건지 미래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매수 차익을 거래를 감행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적절한 것은 1,200원인데 1,500원이라서 얼른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연관 상품인 기초 자산인 현물은 매수해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2달 후가 왔는데요. 2달 후에 와서 정말로 1,500원이 됐는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나눠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달 후에 딱 왔는데 적정 가격보다도 낮은 2달 후에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물을 우리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선물은 이미 1,500원에 비싸게 거래될 때 우리가 매도를 했죠. 그래서 그때 2달 후에 돼서 1,000원에 거래돼도 우리는 이미 1,5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00원을 받았는데 그때 2달 후에는 실제로는 1,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500원의 이득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이때 그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현물은 1,000원에 매수를 해놨죠. 근데 2달 후에도 1,000원이니까 우리는 비용만 들어간
마이너스 200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달 후에 실제로 1000원이 됐을 때 그때는 현물에서는 200원 손해를 보고 선물에서는 500원 이득을 봐서 합이 300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두 달 후에 1,5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1,500원이 비싸다고 고평가됐다고 해서 얼른 매도를 쳤는데 두 달 후에 그냥 1,500원에 거래가 돼요. 그러면 선물은 그때 1,500원의 계약을 확정시켰기 때문에 1,5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래가도 1,500원이기 때문에 별로 이득 본 게 없습니다. 근데 그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현물을 1,000원에 매수해 놓은 게 있죠. 그 1,000원에 매수해 놓은 거는 그때 두 달 후에 얼른 시장 가서 내다 팔면 1,50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5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200원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300원의 이득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위에도 어찌됐건 위에도 300원, 밑에도 300원. 그래서 무조건 가격이 어디로 움직이나 300원의 무위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고평가됐다고 해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잠자고 있으면은 그 수익이 요 300원이라는 수익을 갖다 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상태를 우리가 확정된 상태를 최종적으로 우리 수익으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잔고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두 달에 1,000원이 됐던 1,500원이 됐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상태는 똑같습니다. 위아래가. 선물은 매도 쳐놓고 현물은 매수 쳐놓습니다. 그러면 현물 매수해 놓은 게 있네요. 우리한테 현물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현물 매수해 놓은 이것을 매도함으로써 시장에 가서 내다 팔므로써 매도 청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현물 매수 차익 잔고에서 현물은 매수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여 청산해야 되는 번거롭지만 그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수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물은 매도 쳐놓은 게 있잖아요. 이 선물 매도 쳐놓은 거는 이것도 매수 반대 포지션을 잡음으로써 우리가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 친 것은 다시 매수해갖고 청산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하지만 선물은 만기일이 되면 자동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꼭 이런 개념이 없어도 되지만 지금은 편의상 이렇게 반대 행위를 해줘야 된다. 그런 청산을 해줘야 된다. 그런 개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대 행위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즉 청산되지 않은 상태가 된 상태 즉 이대로 우리가 수익을 확정 지었지만 그대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잔고 상태고 그것을 우리 여기서 매수 차익 잔고를 우리가 구축해 놨다면 매수 차익 잔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물은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한 거 사과를 샀다 콜라를 샀다 두 달 후에 그 시장 가격에 위로 갔던 내려갔던 시장에 가서 얼른 내다 팔아서 없애줘야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선물 같은 경우도 정산을 받든지 반대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없애줘야 된다. 그게 바로 청산의 개념이고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확정 지어놓은 수익을 정말 손에 쥘 수는 없고 다만 개념상 확정되어졌다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개념상 확정되어지고 청산되지 않은 구축된 그 포지션을 우리는 잔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매수차익 거래 잔고 매수차익 거래 기회가 많아서 매수차익을 많이 구축해놨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두 달 후가 됐습니다. 만기일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제 청산해서 손에 쥐려고 하겠죠. 그러면 현물은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만기일날 다 나와서 갑자기 팔라 그러겠죠. 매도 청산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차익 잔고 양을 보면 이게 매수 차익 잔고가 많다 그러면 그만큼 만기일날 매도 압력, 그것을 다 청산하려는 압력. 그렇기 때문에 현물 시장의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생긴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 잔고라는 개념을 우리가 항상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